다음. 오늘 이런 식으로 나가면 5개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음은 사랑조스님 대본입니다. 지금 한 불상님의 대본은 사실 그렇게 굉장히 어렵지는 않았을 확률이 높은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대본들은 조금 길기도 길고 좀 감정이 좀 큰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우리 눈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네, 대사 너무 큽니다. 그죠? 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그림 그려보세요. 대본인데도 오빠가 진짜 수레기네요는 수레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 이 대사가 지금 피해자의 대사 같다고 오빠를 가해자로 꼭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그림은 나도 사람이고 상대도 사람인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안 보여지는 단문들도 있지만 그런 단문을 조금 더 사람처럼 만들 수 있는 것도 사실 좋은 배우의 능력 중에 하나죠. 근데 그럴 능력은 무슨 그냥 말하기도 어렵지. 좋습니다. 자, 우리 들어볼까요? 빡세요. 네. 오빠 대접? 넌 동생 대접을 이따위로 하면서 나한텐 오빠 대접. 내가 싸가지가 없어? 넌 내 싸가진 보이고 네 앞에 내가 눈이 안 보이는 건 안 보이니? 네가 떠난 6살 때 난 눈이 멀쩡했는데 21년 만에 네가 만난 난 눈이 안 보여. 느낌이 어때? 네가 하나뿐인 동생을 네 말대로 그렇게 사랑했다면 넌 지금 내 싸가지 말하기 이전에 뭐 재산이니 소송이니 말하기 이전에 눈은 왜 다쳤냐? 내가 떠날 때 멀쩡하던 네 눈이 지금은 대체 왜 그러냐? 뭐 그걸 먼저 물었어야 하는 거 아니니? 많이 힘들겠다. 많이 아팠겠다. 이 오빠도 아프다. 너한테 그런 따뜻한 첫인사를 바란 건 아니지만 이건 아니지. 21년 만에 나타난 오빠가 눈먼 동생한테. 네.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오빠 대접? 넌 동생 대접을 이따위로 하면서 나한텐 오빠 대접. 내가 싸가지가 없어? 넌 내 싸가진 보이고 네 앞에 내가 눈이 안 보이는 건 안 보이니? 네가 떠난 6살 때 난 눈이 멀쩡했는데 21년 만에 네가 만난 난 눈이 안 보여. 느낌이 어때? 네가 하나뿐인 동생을 네 말대로 그렇게 사랑했다면 넌 지금 내 싸가지 말하기 이전에 뭐 재산이니 소송이니 말하기 이전에 눈은 왜 다쳤냐? 내가 떠날 때 멀쩡하던 네 눈이 지금은 대체 왜 그러냐? 뭐 그걸 먼저 물었어야 하는 거 아니니? 많이 힘들겠다. 많이 아팠겠다. 이 오빠도 아프다. 너한테 그런 따뜻한 첫인사를 바란 건 아니지만 이건 아니지.
21년 만에 나타난 오빠가 눈먼 동생한테. 좋습니다. 자, 코멘트 날려주세요. 코멘트는 솔직하게 남기시면 됩니다. 물을 떠올 테니 코멘트를 남겨라. 아니 내가 왔는데 코멘트가 하나도 이제 하나 올라왔어. 1000분의 1 행운을 가진 트수. 가진 트수요? 가진 투수도 아니고. 반갑습니다. 천일트. 네, 천일트 좋네요. 자, 코멘트 남겨주시고 저는 읽어볼게요.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아픈 서름이 있어야 할 것 같다. 21년 만에 오빠가 나타나서 그 그리움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걱정은커녕 싸가지가 없다고 하니까 기다렸던 오빠한테 느끼는 배신감, 서러움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 감정이 작고 진짜 싸가지 없는 아이 같다. 이게 진짜 싸가지 없는 아이 같대. 진이가 그랬어. 자, 두 번째 윤희. 중간에 대사 들어가기 전에 습하고 호흡이 몇 번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소리만 화나고 슬픈 것 같고 감정은 안 느껴졌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중간에 쓰여져 있는 대본에 의해서 감정이 올라가는 건 느껴지는데 그것뿐이에요. 오빠에 대해서 내가 21년 동안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그게 좀 더 입체적으로 보였으면 하는데 그냥 나쁜 오빠 이 정도로 보여서 아쉽네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오빠를 엄청 좋아했고 다시 만나기를 진짜 많이 기대했다면 좀 더 그림이 네 좋네요. 요런 설정은 참 좋네요. 근데 뭐 오빠를 엄청 좋아했고 다시 만나기를 진짜 기대했다고 잡았겠지. 대부분 감정이 이를 가는 느낌인데 이를 가는 느낌이래. 처음에 오빠 대접 이렇게 쏘아붙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 많이 힘들겠다 아팠겠다 이 오빠도 아프다 이 부분에 점점 감정이 힘이 빠지는 느낌? 목소리 이쁘시네요. 그래 잘하셨어요. 중간부터 감정 올리는 씬에서 세 문장이 서브텍스트 똑같이 잡아서 그런지 감정 올리는 씬? 뭘 말하는 거지? 세 문장이 서브텍스트 똑같이 잡아서 약간 리듬 타는 것처럼 들렸어요. 마지막에 약간 척하는 느낌이 났던 것 같아요. 진짜 성우신 건가? 네, 진짜십니다. 아무리 21년 만에 만난 오빠라지만 오빠한테 하는 말 같지 않고 남한테 하는 말 같아요. 오랜만에 오빠 만나서 어떤 반가운 기대감도 있었는데 근데 자신의 기대감이랑 오빠의 반응이 너무 다르니까 좀 슬프고 화난 그런 마음일 것 같은데 화만 내는 것처럼 들려. 네, 이것도 좋은 코멘트입니다. 슬프고 화난 마음일 것 같은데 화만 내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거. 눈이 먼 상태라는 점에서 상대방의 반응이 안 보이니 격양된 감정으로 대사를 하셔서 빠르신 건 이해가 되는데 느낌이 어때를 이해하실 때 좀 자연스럽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느낌이 어때? 여기 감정이 흘러가다가도 제가 준 퍼즈가 부족하게 제 기준에 퍼즈가 부족하게 들려서 지금 이 캐릭터의 감정이 그려진 데 좀 방해가 되네요. 퍼즈가 부족하게 들렸다.
좀 짧다라는 걸까요? 6살 때는 뭘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감정이 안 좋았던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21년간 이 생각 저 생각 큰 폭으로 움직였을 것 같아요. 21년 만에 만난 오빠의 행동으로 인해 21년간 생각해온 부분들에서 부정적인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들을 다 먹혀버리는 인정하기 싫은 감정이 들면서 스스로의 배경에 대해 더 울컥하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들 잘 표현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또박또박 화난 감정으로 따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 어이도 없고 실망도 큰 그런 감정이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아쉽지만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또박또박 화난 감정으로 따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어이도 없고 실망도 큰 그런 감정이 복잡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소리 예뻤어요. 21년 만에 만난 오빠에게 분노만 남은 상태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화난 것만 강조한 것 같아요. 저는 대본의 대사 자체는 엄청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화를 내는 느낌인데 오빠에 대한 느낌이 화라는 한 가지 감정 느낌이어서 저랑 분노, 슬픔, 배신감, 화 등 이제 뭐 이 문장은 이렇게 하고 저 문장은 저렇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표현해내고 싶다라는 얘기인가 봐요. 자, 좋습니다. 선생님이 들리기에는요, 아주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네, 뭐 그렇게 오늘 하신 불상님 대사도 그렇고 사랑주스님 대사도 그렇고 그렇게 막 못 들어줄 정도는 아닌데, 자, 뭐 항상 뭐 우리는 늘 부족한 거죠. 가장 좀 아쉬운 거는 이 아이가 눈이 먼 아이인데 그거에 대해서 오빠가 알아주지를 않잖아요. 오빠는 지금 다른 얘기, 재산이니 소송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오빠는 내 생각에는 나에 대해서 그렇게 나를 만나서 반갑다라든지 그런 느낌이 좀 덜해 보이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섭섭함인 거죠. 네. 그래서 섭섭하다는 감정, 오빠에게서 내가 기대한 오빠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 때의 그 섭섭함이 슬픔 쪽으로도 많이 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화 하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한 감정이 맞아요.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맞는데, 왜냐면 오빠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기준으로 또 기대한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오빠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싸가지가 없다라는 말은, 야, 너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이렇게 쳤을 수도 있지만, 그냥 말에 얹어져서 아유, 싸가지 없는 거는 옛날부터 여전하구나. 뭐 이렇게 그냥 흔하게 들린 건데, 나한테만 그게 휙 꽂혔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싸우기로 막 작정하고 막 따지고 듣다라고 꼭 그렇게 생각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빠가 그냥 싸우자고 나한테 나오고 오빠가 정말 못됐게 나한테 말을 한다고 해도 그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럼 나는 무슨 감정이냐는 거죠. 저쪽에서 나를 무시하니까 나는 싸워주겠다? 내가 이겨주겠다? 꼭 그래야만 할까? 나는 내 감정에 진실하면 되죠.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6살 때 헤어졌는데 눈이 멀었어, 나는. 그래서 21년 만에 오빠를 진짜로 만나는데 나는 일단 눈이 멀었으니까 오빠의 얼굴도 확인할 수가 없잖아? 오빠를 만나는데, 무엇이 가장 걸릴까? 내가 예를 들어 돈이 없다. 내가 뭐 결혼도 못했다. 직장도 없다. 그런 게 더 걸릴까? 눈이 안 보인다라는 것이 너무 큰일 아닐까? 왜 너 눈이 안 보여? 이 얘기를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얘가 준비도 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무슨 이상가족 상봉처럼 그렇게 사실 좀 말이 안 되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약속을 하고 만나기로 해서 만났어. 그래서 서로가 이제 오빠고 동생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 그럼 제일 먼저 사실 해야 되는 말이 눈에 대한 이야기일 거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쵸? 오빠가 눈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그런 것 같아 이러면서 뭐 괜찮은 척하고 그렇게 그냥 넘어가고 잘 지내는지 얘기를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텐데, 오빠 지금 눈에 대한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슬프죠. 느낌이 좋지 않죠. 그 얘는 그냥 슬프고 느낌이 좋지 않고 마음이 답답하고 섭섭한 것에서 끝날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오빠가 이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너 싸가지가 왜 이렇게 없냐라든지 뭐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이 이제 오간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오빠의 느낌은 뭘까? 오빠는 일단 눈이 다쳤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안 했고요. 그리고 싸가지가 없다라는 말을 동생한테 했고요. 그리고 재산과 소송을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세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힌트만 들어도 그냥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사람과 사람인 게 가장 좋아요. 오빠도 왜 그럴까? 만약에 이 오빠 캐릭터를 너희들이 맡았다라고 한다면 오빠의 마음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네, 좋아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는 오빠의 캐릭터가 아니고 동생의 캐릭터니까 동생의 마음으로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 같으면 선생님 눈에는 어떻게 들릴까? 오빠 대접? 오빠 대접 좀 해. 뭐 이렇게. 오빠 대접? 이 말이 핀트가 딱 나가는, 막혀있던 뚜껑에 펑 나가는 말인 것 같아. 이성의 뚜껑 같은 게. 넌 동생 대접을 이따위로 하면서 넌이라고 반말을 쓰고 있고 이따위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그 전에 벌어져야만 합니다. 이따위로 하면서 나한테는 오빠 대접 이런 식으로도 물음표가 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나한테 오빠 대접 말줄임표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지, 그치? 물음표가 있었으면 쉽게 해결됐을 것을 말줄임표가 있어가지고 애매해. 어떻게 하면 말줄임표로 처리하면서 잘 연결할 수 있을까? 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목소리 되게 좋, 이 친구 목소리 되게 좋네요, 그죠? 자, 이나 반가워요. 자, 두 번째 줄 넘어갑시다. 내가 싸가지가 없어. 넌 내 싸가지는 보이고 네 앞에 내가 눈이 안 보이는 건, 네 앞에 내가 눈이 안 보이는 건 안 보이니? 자, 이거 잘못하면 코미디 되겠다, 그지? 눈이 안 보이는 건 안 보이니? 코미디 되겠다. 얘가 처음으로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오빠는 왜 눈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을까? 생각해 줘볼까요, 우리가? 선생님 생각에는 6살 때 헤어졌으니까 그냥 그때도 눈이 안 보이는 아이인 줄, 안 보이는 아이였다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지금 목적이 예를 들어 뭐 돈이라든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진짜 안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눈이 안 보이는 걸 알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뗀뗀해서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내가 싸가지가 없어. 넌 내 싸가지는 보이고, 얘는 계속 반말을 쓰고 있어. 그치? 반말만 안 써도 우리가 얘를 공감하기가 쉽겠다만 왜 얘는 자꾸 반말을 쓸까? 네 앞에 내가 이런 식으로 왜 오빠 앞에라고 안 하고 네 앞에라고 해서 우리를 난감하게 할까잉, 그지? 내가 처음으로 말하는 눈이 안 보인다라는 포인트, 이 말은 꺼내기 쉽지 않아요. 네 앞에 내가 눈이 안 보이는 건 안 보이니? 이렇게 쉽게 나올 리가 없어요. 네 앞에 내가 눈이 안 보이는 건 안 보이니? 네, 눈이 안 보인다는 사실을 내 입으로 처음으로 오빠한테 말하는 그 순간은 조금 더 임팩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가 떠난 6살 때 난 눈 멀쩡했는데, 난 눈이 멀쩡했는데 21년 만에 네가 만난 난 눈이 안 보여. 느낌이 어때?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얘는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해. 이 오빠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까? 느낌이 어때?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오빠가 좀 쇼킹한 상태이지 않을까? 네가 하나뿐인 동생을 네 말대로 그렇게 사랑했다면 넌 지금 내 싸가지를 말하기 이전에, 재산이니 소송이니 말하기 이전에 눈은 왜 다쳤냐? 퍼즐 길게 가져갈 것 같고, 내가 떠날 때 멀쩡했던 네 눈이 지금은 대체 왜 그러냐? 그걸 먼저 물어야 하는 거 아니니? 네, 그러니까 이 여자애한테 가장 큰,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눈 먼 거겠죠? 그쵸? 거기에 대해서 공감해 줄 것이라고 오빠한테 기대를 했는데 오빠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입 밖에 꺼내지를 않잖아, 그치? 많이 힘들겠다. 많이 아팠겠다. 이 오빠도 아프다. 자, 이건 재현 연기처럼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거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이따위 말, 이런 말, 이런 첫인사를 바란 건 아니야. 그냥 묻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별 에너지 안 가져. 많이 힘들겠다. 아니면 많이 아팠겠다. 아니면 이 오빠도 아프다.
이런 따뜻한 첫인사를 바란 건 아니. 이렇게 되면 심파처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이거 그냥 블라블라. 많이 힘들겠다. 뭐 많이 아팠겠다. 이 오빠도 아프다. 이건 꼭 뭐야.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거를 약간 응용하는 것 같은 느낌도 사실 좀 들거든. 이 오빠도 아프다. 너한테 그런 따뜻한 첫인사를 바란 건 아니지만 이건 아니지. 21년 만에 나타난 오빠가 눈먼 동생한테 하는데 선생님 궁금해요. 이 오빠는 왜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선생님 설정하지 않으면 이 단문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오빠는 정말로 나쁜 사람인가? 뭐 이런 설정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오빠의 리액션은 어떨까에 대해서도 오빠에 대해서 되게 생각하게 하는 단문이다. 그렇지. 이 아이는 오빠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어떻게 보여졌는지에 따라서 이제 말을 다르게 할 것 같은데, 재산이니 소송이니 막 이런 거 하니까 돈 얘기를 좀 오빠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면 뭐 부모가 남기고 간 돈? 이런 거에 대해서 21년 만에 만났다고 하는 거 보니까 무슨 사정이 굉장히 있겠죠.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거죠. 그것도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쉽지가 않은 대사입니다. 그쵸? 자, 어떤 상황으로 또 짤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잠깐만 상상력 동원해 봅시다. 선생님은 그렇게 보여져요. 선생님은 상대를 악역으로 만들지 않고 연기를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오빠가 차마 그 말은 못하겠어서 눈 때문에 너무 쇼크했는데, 예를 들어 봐봐. 내 6살 때 동생이 되게 삐쩍 마르고 그랬었어. 근데 얘가 어른이 돼서 커져서 21년 만에 만났는데 완전 얘가 달라진 거야. 그러면 그 얘기 좀 꺼내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 너 얘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얘기만 블라블라 하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좋아요. 오빠가 가족이라는 느낌이 솔직히 덜 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아마 굉장히 오빠를 만나기를 기다렸거나, 내지는 이 오빠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이제 두근두근 하면서 기대를 했을 확률이 높죠. 이혼하고 오빠는 해외 갔다거나, 그럼 나이 굉장히 많네. 눈이 안 보여서 동생은 몰랐을 뿐 오빠 입장에서는 21년 만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 21년 동안 이 오빠는 그냥 왜 말을 안 하고서? 이 유진 포에버님의 의견에 대해서 괜찮게 생각이 드는 부분은 이 오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좀 살 좀 더 붙여야겠죠. 근데 그렇다고 재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건 좀 마음이 그래요. 재산이니 소송이니 말하기 이전에라고 써있지 재산에 대한 얘기만 했다라고는 써있지 않습니다. 어릴 때 엄마는 아빠를 따라서 해외를 갔다? 누가? 이혼하고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오빠는 아빠가 데려가고 나는 엄마가 그랬다. 네. 이혼 정도면 좀 얘기가 오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렇다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자, 사실 눈이 멀게 됐을 때 소식을 들었는데 오빠가 도와줄 형편이 못 돼서 그때 못 도와준 게 미안해서 말을 못하는 상황. 네, 이것도 마음에 듭니다. 네. 그러니까 오빠는 알고 있다. 이 동생이 눈이 멀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때 내가 도와주지도 못했는데 지금 21년 만에 만나서 네 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싫죠.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형제가
재산이나 소송 얘기를 먼저 꺼내서 오빠가 얘기를 하다가 여동생 입장에서 오해하고 화낸 상황이라면 어떨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을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 남자 쓰레기라고 했잖아, 처음에. 근데 어떻게든 이해를 해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이 원작에서는 아마 이 오빠가 쓰레기였을 것 같기도 해. 내가 주인공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과 사람으로서 연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는 거죠. 이 오빠가 나한테 그렇게 쓰레기가 아닌데 나는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물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단문 볼 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게 되잖아요. 누가 봐도 단문이 피해자로 써있어. 이 대사도 그렇잖아. 내가 피해자처럼 보여지잖아. 이 오빠가 가해자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그렇게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비호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나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있고 내가 못됐고 왜 이렇게 따져? 청자가 될 때는 그렇게 들리고 외려 내가 저 오빠여도 저런 동생 싸가지 없다고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게 너희들이 연기를 굉장히 잘하거든. 그래서 사람 대 사람으로 연기를 하는 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더 좋아요. 그럴 수 있는 단문이라면 말이죠. 물론 애니메이션은 너무 뚜렷해. 그냥 악역은 악역이겠지. 그렇지만 드라마는 그런 게 없잖아. 그냥 사람. 네. 좋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것 굉장히 좋은 경험입니다. 우리 한번 더 들으면서 얘기해 볼게요. 오빠 대접? 넌 동생 대접을 이따위로 하면서 나한텐 오빠 대접. 자, 오빠 대접이라는 말이 그냥 기분 나쁘게만 들렸어요. 오빠 대접? 마음이 좀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오빠 대접을 좀 잘해라. 싸가지가 없다. 막 이런 말에 내가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빠 대접? 나 그럼 진짜 싸가지 없네. 우리 아까 코멘트에서도 그랬지. 말 잘하는 애 그냥 싸가지 없네. 홍실은 대체 뭐라고 썼어? 아빠가 대기업 회장인데 두 집 살림을 했고 본처의 딸이 여동생이고 그리고 다른 부인의 아들이 오빠였던 거고 이제 막장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좋아요. 줄줄 써봐요. 우리는 들을게요. 내가 싸가지가 없어? 넌 내 싸가지. 내가 싸가지가 없어. 근데 넌 내 싸가지는 보이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템포입니다. 지금 여기 이 퍼즐. 내가 싸가지가 없어? 넌 내 싸가진 보이고 네 앞에 내가 눈이 안 보이는 건 안 보이니? 네. 얘는 눈이 안 보이는 게 유세 떠는데 그리고 직장 상사 같기도 하고요. 그냥 동성 간에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요. 21년 만에 만난 오빠가 쓰레기였고 나한테 돈을 달라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쓰레기 아니잖아요. 나는 그런 쓰레기 아니잖아요. 어떻게 대할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막 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오빠가 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고 이 오빠를 만나서 반가운 마음이 있는데 이 오빠가 나한테 이렇게 공격성을 취하면 오케이 네가 나한테 공격성을 취해 내가 진짜 이 구역의 미친년이 누군지 보여주겠어 이러면서 잘 나갈 수 있어요? 선생님은 못할 것 같은데. 네가 떠난 6살 때 난 눈이 멀쩡했는데 21년 만에 네가 만난 난 눈이 안 보여. 자 여기는 느낌 나쁘지 않은데 좀 더 들릴 부분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네가 떠난 6살 때 난 눈이 멀쩡했는데 21년 만에 네가 만난 난 눈이 안 보여. 느낌이 어때? 네, 내가 눈이 안 보여. 야, 팩트. 뭐라고 하지? 팩폭. 느낌이 어때? 네가 하나뿐인 동생을 느낌이 어때? 하고 호흡에서 하는 게 들리는데요. 느낌이 어때? 네가 네, 이게 좀 아쉽네요. 진짜 별일 아닌 것처럼. 눈이 안 보여. 느낌이 어때? 네가 하나뿐인 동생을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느낌이 어때? 느낌이 어때가 비아냥거리려고 한 말은 아니잖아. 내가 아파야지. 내가 아파야지. 오빠가 지금 이렇게 굴고 있잖아. 이렇게 나한테 와가지고 돈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얼마나 하늘 무너져.
그래서 느낌이 어때? 라고 한 다음에 반응을 살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말을 연결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고요. 하나뿐인 동생을 네 말대로 그렇게 사랑했다면 넌 지금 내 싸가지 말하기 이전에 뭐 재산이니 소송이니 말하기 이전에 눈은 왜 다쳤냐? 자, 이 얘기도요. 지금까지 나쁘지 않거든요. 내 눈을 지금 내 싸가지를 말하기 이전에 재산이니 소송이니 그런 거 말하기 이전에 눈은 왜 다쳤냐? 네, 이거 말하는 퍼즈가 말하기 어렵잖아. 눈은 왜 다쳤냐? 내가 떠날 때 멀쩡했던 네 눈이 지금 대체 왜 그러냐? 그걸 먼저 물어야 하는 거 아니니? 얘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나의 감정을 굉장히 많이 흔들 것 같아요. 멀쩡하게 못 칠 것 같아요. 눈은 왜 다쳤냐? 내 평생 아픈 얘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픔은 뭔가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내가 내 입으로 이렇게 꺼내는데 그 얘기를 내가 말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어. 예를 들어 내가 교통사고 나서 오른발이 없어? 그래서 내가 장애인으로 나갔단 말이야. 사람들이 당연히 물어보겠지. 왜 오른발은 왜 그렇게 되셨냐고. 그러면 내가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했어요 라고 말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아무도 내 다리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하는 거지. 그리고 다른 얘기만 막 하는 거지. 왜 다리에 대해서는 질문 안 해요? 다리 왜 그렇게 됐냐? 무슨 일이 있었냐? 그걸 먼저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때, 내 입으로 나의 치부를 건드릴 때, 그럴 때 우리 감정 굉장히 흔들려요. 잘 못 말해. 하기 이전에 눈은 왜 다쳤냐? 내가 떠날 때 멀쩡하던 네 눈이 지금은 대체 왜 그러냐? 뭐 그걸 먼저 물었어야 하는 거 아니니? 많이 힘들겠다. 많이 아팠겠다. 이 오빠도 아프다. 너한테 그런 따뜻한 첫인사를 바란 건 아니지만 이건 아니지. 21년 만에 나타난 오빠가 눈먼 동생한테. 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좀, 이 아이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선생님 지금 방금 떠올랐는데, 왜, 네 앞에 막 이런 식으로 반말 쓸까 생각했을 때 선생님이라면, 쌍둥이인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 그러면 우리 보통 이렇게 야, 너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 그렇게 잡으면, 반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좀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지금 글 뭐라고 올라왔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해서 서로 헤어졌는데 이 여자애랑 같이 살던 엄마나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오랜만에 만나게 된 상황이고 아마 그것 때문에 재산 소송 얘기도 나온 거 아닐까요? 네, 그건 상황은 뭐 이런 상황일 수도 있고 저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글쎄요. 선생님이 궁금한 것은 이 남자애가 이 여자애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 선들을 좀 그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만약에 쌍둥이라고 한다면, 네가, 야, 너, 뭐, 이렇게 물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럴듯하게 흘러갔습니다. 되게 화도 그냥 그럴듯하게 잘 냈고요. 그런데 이 화 안에 뭐가 깔려 있냐면 상사와 부하 같은 느낌? 상사로서 가르친다라는 느낌? 내가 윗사람으로서 가르친다라는 느낌이 조금 나서 그 부분을 좀 깨보고 싶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 했을 때 나의 감정 상태가 21년 만에 만난 오빠가 이런 말을 할 때 내가 그냥 이렇게 클리어하게 따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러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든 것이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단문입니다. 네, 좋아요. 우리한테 많은 생각을 주신 단문인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어요. 박수.
네.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이 원하는 스타일이 뭔지를 알겠죠. 선생님은 굉장히 인간은 인간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애니를 다룰 땐 물론 달라요. 애니는 또 다른 장르죠. 드라마의 단문을 다룰 때 나도 괜찮은 보통 사람이고 상대도 괜찮은 보통 사람이기를 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본의 아니게 깊은 감정선을 연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지금도 그냥 이거 그냥 싸가지 없는 오빠로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아마 원작도 그럴 확률이 높지만 그거보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해 주는 거잖아. 자, 여러분 요 얘기를 한번 할게요. 성우 시험을 볼 때요. 원작보다 잘해야 붙습니다. 원작을 듣고 그걸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도요. 그 성우보다 더 잘해야 확률이 생겨요. 물론 어렵지만요. 그래서 특히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는 대원 시험 같은 경우는요. 원작보다 진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보통 여러분들이 귀신같이 찾아내잖아. 무슨 작품에서 나온 건지.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따라하고 호흡도 따라하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전혀 승산이 없어요. 그 따라하는 그 기계적인 연기도 테크닉 굉장히 있는 애들이나 그게 가능한 거지. 없는데 그냥 그거 따라하잖아요. 그럼 그냥 결과물만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 아이가 마음을 어떻게 먹었을까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결과물만 따라하는 게 되기 때문에 별 메리트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성우가 그 녹음을 할 때는요, 앞뒤 뭐 기승전결 무슨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연기했어도 충분해요. 그리고 그림이 도와주고 있고요. 근데 시험 문제로 단문으로 띵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거기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설정과 많은 임팩트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성우가 한 대로 그냥 그렇게 쳐버리면 또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온갖 설정을 다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좀 더 뭔가 풍부한 그림처럼 느껴지고 PD님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본인이 녹음을 했는데 그거랑 똑같이 하는 사람 고르겠어요? 잘 못해도 뭔가 좀 본인의 개성이 느껴지는 사람. 아니면 원작을 완전히 재해석했는데 그게 마음에 드는 경우.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원작대로 그대로 가면 최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작의 성우보다 잘하셔야 돼요. 그 생각을 늘 하세요.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단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